네, 최근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때 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또 전해드린 이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측이 영화 내용을 또 걸고 넘어졌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지금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일주일 만에 600만을 돌파했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논란도 더 거센 것 같은데, 네. 자,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뭐 1000만 명까지 찍을 수 있다라는 이렇게 빨리요? 예, 이렇게 빠른 속도 내에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홍빛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개인 택시 운전사인 김만섭 씨가 독일 기자는 실제 인물로 알려진 김사복 씨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최근 주장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 영화가 계속해서 화제거리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계속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같이 짚어보기 위해서 이수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현수 기자,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을 따져보면 택시 운전사, 좀 전에 실존 인물이 김사복 씨라고 얘기를 해줬고, 독일인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5.18 광주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택시에 올랐던 독일인 기자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독일 기자의 실제 부인이 네. 내한을 했다, 이 소식도 있네요. 네,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이 8일 국내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 영화를 관람하고 언론들과 다양하게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남편 역할 확실히 캐스팅이 잘 된 것 같다라면서 독일 배우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남편 생각이 많이 나는지 인터뷰하면서 많이 좀 울먹울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우선 그 인터뷰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Dass unglaublich emotional war, großen Aufwand gemacht worden ist und wir konnten heute Nacht nicht besonders gut schlafen, nachdem wir den Film gesehen haben. So hat er uns berührt. Das hat er erfahren natürlich, dass es so falsch dargestellt worden ist durch die Presse von oben und er wollte jetzt die Wahrheit zeigen. 네,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위르게 한츠페터 기자의 아내가 언급했던 그 당시의 독재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저희 정치데스크가 이 영화를 또 짚고 나온 건데요. 이현수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이 영화의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 특히 뭐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남도청 앞에서의 그 조준 사격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데 영화에서 왜곡되게 그리고 있다라는 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강병 기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각,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는 그런 유행어가 나오듯이 항상 자신이 저지른 게 아니라 이게 피해자다, 혹은 내가 너무 누명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난해 신동아와 만났던 이순자 여사, 남편을 대신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60 가까이 살아봤을 때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저 회고록과 함께 우리 그이의 회고록도 한 200페이지 되는 정도의 세 권으로 아주 세밀하게 정성스레 준비한 기록이 나갑니다. 그 책만 나가면 오해가 다 풀릴 것 같아요. 예, 이순자 여사 그 책만 나가면 오해가 다 풀릴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수희 변호사, 네.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외려 그 전두환 회고록이 외려 이제 배포가 중지가 됐죠. 네. 예,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여기에 어기고 만일 판매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하면은 500만 원일 거예요. 아마 위반 행위 때마다 그걸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위약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나 이순자 여사나 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제 마지막 논거에서 썼던 표현이 디테일의 함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큰 그림에서가 자꾸 디테일과 구체적인 걸 가지고 깨면서 큰 그림을 깨려고 한다. 그걸 이제 디테일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80년 광주에 대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디테일조차도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뭐 북한군 600명이 뭐 거의 내려와서 개입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뭐 교도소를 습격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이제 더 부각이 된 게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의 탄핵 정국 때 이것이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된 네. 거예요. 진위 여부 확인도 안 네, 되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뭐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죠. 이 5.11 단이라 그래서 기무사에서 뭐 이런 80년대 이 5.18 이후에, 이 5.18 진압 후에 신군부 정권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사법부에서 큰 그림에서 12.12 이후에 5.18까지 내란죄로 다 유죄로 선고가 난 사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외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판단받은 사실관계까지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이제 회고록을 낸 기본적인 태도와도 맞지 않고, 이 영화를 또 이렇게 한다는 네. 거는 참 씁쓸한 그런.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영화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전의 영화들은 이렇게까지 흥행하진 않았으니까 네. 관심도 크지 않았던 거죠. 물론 뭐 꽃잎 같은 그런 영화는 이제 광주를 처음으로 영화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은 가졌지만 이렇게 흥행에 크게 성공을 안 했는데, 이거는 지금 9일 만에 600만이 들어왔으니까 조만간 이제 1000만 영화 대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금 새누리당, 과거에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이런 우파적인 지지단체들에서 이런 좀 동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하니까, 좀 있다 보니까 더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반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흥행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 시기적으로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회고록, 가처분 금지를 받은 회고록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고록 논란과 함께 이 택시 운전사 개봉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 회고록 판매 금지가 된 게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영화 흥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직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버스 운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함께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때 얘기 나왔지만은 이런 상황들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민주화를 하려고 했다. 그때 나왔던 버스 운전기사가 그건 자기 다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탄 버스로 그 당시 쉬고 있는 경찰들을 덮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깔려가지고. 그리고 경찰이나 개원군이 차량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먼저 공격을 당한 거예요. 버스 운전사는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서 이번에 청문회도 나왔고, 네, 그때 그렇죠. 경찰들은 죽질 않았습니까? 네, 민정비서관의 주장 내용인데요. 이 버스 운전사는 지난 6월입니다. 기억하실 텐데 김희수 헌재소장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배용주 씨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김희수 헌재수상 청문회에 나왔던 배용주 씨, 당시 39년 전의 버스 기사 이야기인데, 네. 지금 민정기 전 비서관이 문제 삼고 있는 거, 이 버스 기사는 개헌군을 치어서 사망을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 개헌군들은 다 당시에 죽었다.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서도 디테일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그때 경찰이나 계엄군,
그 사망한 그 유족들이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12 사태, 이 12.12 이후에 내란의 긴 의도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 80년 광주거든요. 그 진압인데 그런 것은 그 빼고 그렇게 그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폭동이었다라고 전체 그 5.18 광주를 규정하는 것, 그것이 논리의 비약인 거고, 그거는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저도 이제 뭐 피해자와 가해자를 약간 전복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좀 약간 미루는 듯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6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버스 운전기사였던 배용주 씨와 배용주 씨에게 사형 판결을 냈던 김 후보자의 조우가 정말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배용주 씨의 삶이 그렇게 순탄했을까요? 당시 청문회 장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폭행이죠, 폭행. 고문이 아니라. 구라발로 그냥 사지로 막 밟아버리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때 제일 괴로웠죠. 그런 것이. 사형수가 차는 혁수죠. 그러면 밥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거야. 사실 제가 그때 24살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좀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70세를 훨씬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39년 전 버스를 몰았던 배용주 씨는 당시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서 사고를 내서 인명사고가 났지만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끌려가서 분합발로 맞고 또 군사재판에서 김희수 당시 판사한테 사형을 선고당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신경은 좀 어떨까요? 자, 우선 민정기 전 비서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될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가해자지만 피해 의식을 가지는 게 더 확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반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지난 인터뷰들을 좀 뒤져봤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카메라 기자들은 꼭 내 사진을 삐뚤어지게 찍는다 라면서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내가 싫은가 보지? 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마지막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문장 때문에 많은 공분을 샀었거든요. 당해봐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당해본 사람들한테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자신의 잘못을 아직도 뉘우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런데 약간 궁금증이 가는 거는 회고록을 출간하고 또 출판 금지를 당하고 또 영화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본인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모습을 좀 드러내면서 활발하게 좀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나요, 강병규 기자? 예, 맞습니다. 회고록도 그렇고요. 올해 1월 1일 날 자택에서 신년 인사회를 가졌었습니다. 기자들, 주변 참모들 초청을 해서 같이 떡도 먹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환담을 주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아주 정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언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는 진짜 여자들이 머리 좋습니다. 우리 근데 여자 대통령이 나오니까 또 이 신통자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도 부부 대통령 가운데 여자가 됐더라면 잘할 텐데 여자 혼자 대통령이 되면 결혼도 한번 안 해보고 애도만 하는 역시 그 영향이 있거든. 인생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안 그래요? 예, 당시 신년회에 채널A가 직접 가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수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이었는데도 보고 할 말을 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 성격 드러나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 대한민국의 큰, 그래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이런 저는 그런 그 당위론적인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사감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 때 지금 재산 추징을 특별법을 만들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재산 추징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섭하다 좀 그런 그 얘기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들이 좀 간간히 나왔었어요. 아마 그런 섭섭함 그런 것이 좀 깔려 있는 데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 데서 또 묘하게 그 회고록이 최순실 게이트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 회고록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또 하필 이때냐 그렇게 또 호사가들의 얘기에 올랐었는데 그런 좀 사적인 감정이 좀 깔려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신현희 강남구청장 기억하실 텐데요. 강병 기자. 네. 불구속 기소가 됐다는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신현희 구청장,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대선 기간 도중에 허위 비방 글을 유포를 했다는 건데 이게 한 200여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문자인데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드리자면 부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산당에 부역을 했다 이런 허위 글을 이제 퍼다 날랐다 이런 혐의인데요. 이 당시에 신현희 구청장이 유포를 목적으로 한 카카오톡 그 메시지방에는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강남구청 소속 산하의 그 주민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중에 이런 후보에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유포 글들 지금 보이는 그 문자들인데 이 유포 글들을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날랐다는 거, 퍼다 날랐다는 게 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이 신현희 구청장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신 구청장을 두둔하고 나섰다는데 네. 어떤 면에서 두둔을 하고 나선 겁니까? 정태욱 의원인데요. 당내에서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회의 공개 발언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제 당시의 대선 때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3천만은 이 선거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유독 이 야당 단체장 한 명에게만 가혹하게 검찰에 불러서 벌을 주겠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빗댔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모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왔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인데 이들이 100배 더한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라면서 이 신현희 구청장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이게 신현희 구청장의 이야기가 정치적 견해를 표방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견해도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 구청장은 아무리 지금 선출직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것이 이제 이 정태욱 그 원내 대변인의 좀 문제가 좀 틀린 말이고 또 하나는 SNS의 단체 톡방에다가 의견 개진을 한 건데 그 내용이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저녁 자리에서 지인들과 담소하다가 나눈 얘기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는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현역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건데 그것도 특정 인물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에서 한 선거운동이다라고 보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봤을 때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한 건데요. 현역 구청장이고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강남구청 내에서는 구의회 내에서는 시끄럽겠지만 구청장 지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 견해이든 선거운동이든 간에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정치데스크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